옛날 옛적 운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진저리 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다. 철수는 어릴 때부터 둥글둥글한 체형으로 덩치가 커서 체육 시간만 되면 친구들의 놀림을 받기 일쑤였다. 어른이 되어도 운동이라면 텔레비전에서 경기 보는 것만 좋아할 뿐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건 질색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계기로 변화하게 된다. 철수의 계기는 원하던 대기업의 면접이었다. 좋은 성적, 다양한 대외 활동, 인턴십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철수는 마침내 꿈꾸던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다. 그날 철수는 비즈니스 캐주얼 정장을 꽉 끼게 입고 면접장으로 향했다. 면접은 무난히 진행되었다.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 면접관들이 끄덕였고 면접관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와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수는 당황했다. 평소 자기 능력에 자신했던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순간 다른 면접관의 눈길이 그의 몸매에 멈춰있는 걸 눈치챘다. 그때 철수는 깨달았다.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자신의 체형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비칠 수 있는지 말이다. 면접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다. 운동은 하기 싫은데 살은 빼고 싶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철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운동 없이 살 빼는 법부터 다이어트 요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각종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에서 얻은 정보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며 철수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철수는 식습관 개선에 집중했다. 먹고 싶은 것을 무작정 참는 대신 언제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이어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간헐적 단식을 도입했다.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머지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방법이었다. 이 간단한 규칙 덕분에 철수는 군것질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었다. 둘째, 철수는 설탕 섭취를 극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단 음료, 케이크, 쿠키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대체할 건강한 디저트를 준비했다. 그는 몸에 좋은 천연 재료로 초콜릿 에너지 볼이나 요거트 볼을 만들었고 허기가 질 때마다 먹었다. 특히 설탕이 많은 커피 대신 녹차나 허브티를 마시기 시작했다. 셋째, 그는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렸다. 운동 대신 멀리 있는 상점까지 걸어가거나 계단을 사용했다. 또한 집안에서도 자주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기도 했다. 철수는 이렇게 일상에서 조그만 변화를 통해 체지방을 조금씩 줄여나갔다. 마지막으로 철수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몸에서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해 살을 빼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 7시간 이상 꼭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철수는 면접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벽에 기대어 섰다. 그동안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자신이 만들고자 했던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리 잡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날씬해진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건강한 삶을 갖게 된 것이었다. 철수는 결국 다시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번엔 더 여유롭게 자신감 있게 면접을 치렀다. 노력의 결실로 그는 드디어 꿈꾸던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철수는 운동 없이도 살을 빼고 원하는 목표를 이룬 자신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식을 연구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과 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점점 건강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래서 그는 건강하게 식사하는 법이라는 테마로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민수의 첫 번째 임무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영양소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을 포함한 각 영양소가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작은 워크숍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워크숍에 참석했고 그들은 각자의 식단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얻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각기 다른 식사를 제안하기로 했다. 그는 다양한 야채와 과일을 포함한 식단을 추천하며 색상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붉은색의 토마토와 사과, 초록색의 시금치와 브로콜리, 노란색의 고구마와 바나나가 건강한 접시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런 다채로운 식사로 더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민수는 자연식품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식재료의 출처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며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장점을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역 시장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는
마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민수는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 역시 사람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유지하고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격려했다. 그는 아침을 거를 경우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빠르고 간편한 아침 식사 아이디어도 함께 제공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수가 제시한 균형 잡힌 식단 가이드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으며 이는 그들의 일상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수는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더 나아가 다른 마을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결국 그는 건강한 식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걸음씩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미래로 나아갔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미팅이 끝나고 점심으로 먹었던 햄버거가 불편하게 위장 한 구석에 자리 잡고 마치 돌덩이처럼 버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느낌은 점점 익숙해졌다.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 한동안 무시했던 장 건강을 다시 챙기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기사와 후기들 속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였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점점 흥미가 생겼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는 너무도 다양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스트랩토코커스 등 생소한 이름들이 가득했다.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는 마음에 스스로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친구들이 이미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마침내 지난 주말 친구들과 모여 점심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 예상대로 각자의 경험은 다 달랐지만 유난히 효과를 봤다는 친구 A의 이야기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도 전에 장이 너무 불편했어. 그때 약사 추천으로 아침마다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는데 2달 만에 더부룩한 증상이 사라졌어. 라면서 충고해 주었다. 그렇게 귀가 후에는 친구 A가 추천해준 제품을 살펴보았고 바로 다음 주말 드럭스토어로 향했다. 매장에는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나는 점점 더 초심자가 되어갔다. 다행스럽게도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니 생각보다 기능이 간단했다. 유산균을 중심으로 한 제품은 장 건강의 개선을 촉진하고 특정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균주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마침내 나의 선택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두 종류의 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귀결되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조합이 일반적으로 장내 환경을 가장 잘 조성한다고 했다. 구매 후 바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고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물과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다. 몇 주가 흐르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더부룩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전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이었다. 물론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그간 장의 소리 없는 아우성 속에서 조금이라도 평온을 찾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나는 나의 장 건강을 위해 첫 발을 내딛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식단과 생활 습관도 개선하려 노력해야 전체적인 효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나의 건강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점만큼은 분명하고 후회의 여지가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평화로운 마을에 물을 너무 좋아하는 청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청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물 박사라고 부르며 청이는 항상 입버릇처럼 건강하게 살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왔다. 그의 이름은 성준이었다. 성준이는 도시에서 온 소년으로 항상 바쁘게 생활하며 물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었다. 성준은 커피나 탄산음료를 자주 마셨고 물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성준은 지속적인 피로감과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러한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몰랐다. 그때 청이가 성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성준아, 혹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 성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글쎄, 많이 마시지는 않지.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점심시간에는 탄산음료를 마신달까? 물은 특별히 마신 기억이 없어. 청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문제일지도 몰라. 우리 몸은 대체로 물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이 필요해. 물을 마시면 피로감과 두통이 줄어들 수 있어.
성주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부터 청이의 조언을 듣고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려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물 마시는 것이 즐거워졌다. 한 달이 지난 뒤 성주는 자신이 더 이상 피로감과 두통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한 피부가 더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을 느꼈다. 성주는 청이에게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청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야. 물을 마시는 것이 이렇게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줄이야. 정말 고마워. 청이는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 물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란다. 그 후로 성주는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갔다. 성주는 이제 물의 중요성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파하며 새로운 별명, 물전도자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습관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은 성준과 마을 사람들은 물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물은 단순히 목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던 것이다.